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오만하고 시끄럽고 뻔뻔한 존재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NTP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갓다한 탄산음료처럼 자극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천재적인 언변, 통념을 부수기 위한 혁신,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 그 악명 높은 지적 도발의 대가. 이들은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며 세상의 모든 금기와 권위에 왜? 라는 물음표를 던져 기어이 균열을 내고야 마는 타고난 반골이자 지적 검투사들입니다. 남들이 조화를 위해 침묵할 때 이들은 기꺼이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습니다. 단순히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도태이며 논쟁이 없는 세상은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ENTP는 세상의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판을 흔들어 놓고 그 혼란 속에서 유유히 진리를 낚아채야만 찍성이 풀리는 유쾌한 악동이자 매혹적인 빌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화려하고 공격적인 쇼맨십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강철 같은 멘탈과 거침없는 태도는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정 욕구가 너무도 거대하고 깊어 타인의 거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두꺼운 위트와 논리의 갑옷을 입고 철저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ENTP의 내면, 가장 깊은 밀실, 그 어두운 곳에는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여린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쉼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좌중을 웃기려 애쓰며 끊임없이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봐줘. 나 유용하지? 나 똑똑하지?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 라고 외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인정 투쟁입니다. 이들에게 무능하다는 평가는 곧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던 이 영혼들이 무너질 때는 그 누구보다 처참하게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자신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외면당하거나 자신이 굳게 믿었던 논리가 타인에게 부정당하는 순간 ENTP는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차원을 넘어 자아의 근간이 증발해버리는 듯한 실존적 공포를 경험합니다. 항상 나는 천재야와 나는 쓰레기야라는 극단적인 자기인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이들이 발을 헛디뎌 추락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하는 것은 두 가지의 끔찍한 지옥도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의 방에 갇혀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남들의 눈치만 살피며 어설픈 광대짓을 반복하는 외향. 직관 외향 감정 루프의 감옥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 경멸해왔던 진부한 과거의 실수와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강박에 짓눌려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내향 감각 그립의 폭주입니다. 가장 비상하고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떤 모순적인 헛소리를 내뱉으며 괴로워하는지 마침내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툭 털고 일어나 다시 세상을 비웃어주는 쿨한 천재로 부활하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건조한 분석이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고 오만하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가면 쓴 모든 천재들을 위한 치유와 부활의 기록입니다. 1. 시련의 늪 타인의 시선이라는 지옥의 가치다. 객관적 현실을 분석하던 차가운 이성의 전원을 내려버린 채 폭주하는 상상력이 타인의 시선을 병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모두가 나를 혐오한다는 망상적 비극을 지필하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NTP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미지의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하는 유쾌한 해적선의 선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험하고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으로 난도질하고 재조립하여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혁명가들입니다. 이때의 ENTP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이게 진리야. 반박해볼 테면 해봐. 라고 외치며 세상을 리드합니다. 그 확신에 찬 에너지와 지적 오만함은
주변 사람들까지 매료시키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실패나 뼈아픈 거절이 그들의 단단한 돛대를 부러뜨릴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부정당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ENTP는 이 고통으로부터 찢겨진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아이덴티티인 내향사고, 즉 독자적인 논리의 스위치를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 내 논리는 쓸모없어. 사람들이 날 싫어하잖아. 그들은 객관적 판단이라는 조타키를 놓아버리고 외부의 반응과 눈치만 살피는 비상 모드로 돌입합니다. 논리적인 필터가 사라진 ENTP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아주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향 직관, 외향 감정의 루프입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관중석으로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팩트와 논리가 사라진 밀실에서 과도한 상상력과 불안한 눈치가 만나 끔찍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통제 잃은 직관은 미래의 비전 대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 대한 수만 가지 부정적인 경우에 수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은 감정이 그것을 덥석받아 분명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나를 비웃고 있는 게 확실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인 양 확정해버립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아줄 논리라는 닻이 사라진 이 망망대해에서 ENTP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똑똑했던 혁명가에서 자신의 얼굴은 지운 채 남들의 비위만 맞추는 껍데기뿐인 광대로 전락합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NTP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 관심 구걸과 과도한 리액션, 영혼 없는 광대짓. 2단계에 진입한 ENTP는 역설적이게도 평소보다 물리적으로는 더 시끄럽고 더 유쾌하며 더 사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의 주파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위트가 아니라 불안을 덮기 위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이미 텅 비어 공가가 되었지만 그 폐허를 들키지 않기 위해 화려한 네온 사인을 켜고 24시간 돌아가는 파티장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며 타인의 웃음이나 관심을 갈구하는 모습은 마치 관객이 떠날까 봐 두려워 쉼없이 텀블링을 도는 서커스 단원처럼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루프에 빠진 ENTP에게 대화 사이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이야라는 무언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 끔찍한 정적을 메우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진부한 유행어를 남발하거나 자신의 품격을 깎아먹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자처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지적인 자존심마저 내다버리는 오버액션을 감행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행동이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진다고 느끼는 왜곡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ENTP가 치르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지적 정직성과 진정성의 상실입니다. 건강할 때의 ENTP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중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독고다이였습니다. 하지만 병든 ENTP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리에 끼기 위해 자발적 앵무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논리가 이건 멍청한 소리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와 진짜? 대박이다 라며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 트렌디해 보이는 가면만을 골라 쓴 채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타인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원래 이런 거 싫어하잖아 라고 물어도 아니야. 분위기 좋으면 된 거지 뭐하러 따져? 라며 애써 자신의 기만을 합리화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쇼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현관문을 닫고 혼자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억지로 끌어올렸던 텐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끔찍한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웃겼다는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고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자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 튀어나옵니다. 아까 내가 그딴 놈 비위 맞추려고 바보 흉내를 낸 거야? 오늘 내가 뱉은 말 중에 내 진심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 타인의 인정이라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살았다는 자괴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토록 경멸하던 줏대 없고 가식적인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ENTP는 깊은 자기 혐오의 늪으로 침몰합니다. 징후 이 편집증적 피해망상.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조소다. 가장 건강한 상태의 ENTP에게 타인의 비판은 맛있는 지적 장난감입니다. 내 말은 틀렸어라는 공격을 받으면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럼 어디 한번 논파해볼까? 라며 눈을 반짝이고 토론의 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에게 반대는 혐오가 아니라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N이 FE 루프라는 지옥에 빠진 ENTP의 눈에는 의심이라는 왜곡된 필터가 씌워집니다. 이들의 뇌 구조는 객관적 사실을 수용하는 기능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신호를 자신에 대한 거대한 음모, 경멸 따돌림의 증거로 변환하는 피해망상, 제조공장으로 돌변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직관 능력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이유를 창작하고 연결하는데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ENTP의 비상한 두뇌는 셜록 홈즈가 단서를 찾듯 타인의 사소한 행동을 나눠 단위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에 가장 부정적인 각주를 달아버립니다. 방금 김 대리가 하품을 했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아까 내 아이디어가 지루하고 멍청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무언의 시위야. 단톡방에서 내 말 뒤에 키읔키읔가 하나만 붙었어. 이건 비웃음이야. 자기들끼리 톡방을 따로 파서 내 뒷담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는 게 100% 확실해.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눈을 피했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다는 선전포고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중립적인 신호조차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공격 신호로 변조되어 입력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신을 왕따시키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3부작 영화처럼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ENTP 자신의 상상력입니다. 이들은 팩트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지옥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의 가설을 반증해줄 내부의 논리가 작동을 멈췄기에 설마 아니겠지라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의심은 1초 만에 기각되고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라는 오만함이 잘못된 확신을 부채질합니다. 결국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혼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섀도우 복싱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인데 ENTP 혼자서 그 침묵을 절교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촌극.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천재가 겪는 고독한 편집증의 실체입니다. 징후 3천재와 쓰레기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그리고 파괴적인 트롤링. 2단계의 ENTP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외부의 평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조울적 자아상을 보입니다. 아침에 들은 칭찬 한마디에는 역시 난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야. 내가 손만 대면 세상이 바뀌지라고 하늘 끝까지 오만해졌다가 오후에 들은 사소한 지적 하나에는 난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기꾼이야. 곧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매장당할 거야라며 지구 내해까지 추락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벌레라는 이 이분법적인 자기인식은 ENTP의 영혼을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인 유머와 장난을 아주 사악한 형태로 변질시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관계를 파국으로 모시는 트롤링입니다. N이
FE 루프에 빠진 ENTP는 거절당하는 공포를 견디느니 차라리 먼저 관계를 망쳐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기에 이들은 거절의 타이밍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비뚤어진 주도권을 발휘합니다. 멀쩡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농담을 던지거나 상대방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려 도발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며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개차반으로 굴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묻는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애정 테스트입니다. 이 잔인한 테스트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상대방이 참다 못해 화를 내거나 떠나려 하면 ENTP는 상처받는 대신 기이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봐, 내 예감이 맞았어. 너는 결국 날 싫어했어. 내가 쓰레기라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 못한 거야.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써 통제감을 되찾는 그야말로 자기 충족적 예언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늦게야 장난친 거 가지고 왜 진지해져? 쿨하지 못하게라며 수습하려 들지만 그 가벼운 말투 뒤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자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트롤링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내가 친 이 뾰족한 가시덤불을 뚫고 들어와서 이 엉망진창인 나라도 괜찮다고 말해줘라는 가장 서툴고 비극적인 구조 요청입니다. 이 폭주에 끈 미래가 삭제된 방, 과거라는 유령과의 동거,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던 직관의 엔진이 과부하로 셧다운되자 무의식의 지하실에 유폐되어 있던 과거의 데이터와 신체 감각이 탈옥하여 미래를 삭제하고 육체를 구속하는 상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광대짓을 하느라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태워버린 ENTP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요란했던 쇼는 강제로 종료됩니다. 화려했던 무대 조명은 일시에 암전되고 사방이 막힌 감옥의 철창이 굉음을 내며 내려옵니다. 이것은 ENTP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낯선 형벌, 바로 최약체 기능인 내향 감각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의 ENTP에게 내향 감각은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는 흘러간 데이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 라고 외치며 디테일한 규칙이나 반복되는 일상, 신체의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앞만 보고 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 숨어 칼을 가는 법입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난 틈을 타 억압되어 있던 신은 끔찍한 복수기가 되어 ENTP의 의식을 점령합니다. 그토록 번뜩이던 창의력과 영감은 거짓말처럼 제로가 됩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만약에? 라는 즐거운 물음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소하고 진부한 것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강박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이 현상은 마치 영원히 늙지 않고 네버랜드를 날아다니던 피터팬이 하루아침에 날개를 잃고 병상에 누운 늙고 병든 노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던 가벼움은 사라지고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육체를 짓누릅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던 가능성의 세계는 닫히고 ENTP의 시야는 현미경을 댄 듯 좁아집니다. 그 좁은 시야 안에는 오직 내 몸의 기분 나쁜 통증과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만이 고해상도로 확대되어 보입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바꾸자 곧 떠들던 사람이 오늘은 난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을 거야라며 침대 시트의 주름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변화에 경악합니다. 천하의 ENTP가 왜 저래? 어디 아픈가? 라며 걱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대답할 힘조차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세며 한숨만 쉬는 무기력한 존재.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꾸던 혁명가가 어제와 똑같은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는 수감자가 된 모습. 이것이 바로 ENTP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이자 가장 초라한 몰락, 내향 감각 그립입니다. 징후 1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염려증.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다. 평소의 ENTP에게 육체란 그저 자신의 비상한 두뇌를 담고 이동하는 생체 운송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몰입하면 밥 먹는 것도 잊고 토론에 불이 붙으면 밤을 새우는 것도 예사였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SI 그립 상태에 빠지는 순간 무시해왔던 이 육체가 가장 끔찍한 폭군이 되어 ENTP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내면의 심리적 불안이 갈 곳을 잃고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상인 내 몸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던 망원경을 버리고 자신의 몸속 장기들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꺼내듭니다. 2단계의 ENTP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 시한부 환자의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가능성, 추론 능력이 최악의 방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이나 낯선 감각 하나를 포착하면 즉시 스마트폰을 켜고 의학 백과사전과 논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질병 중 가장 치명적이고 희귀한 병명을 찾아내어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오른쪽 관자놀이가 찌릿해? 이건 단순 편두통이 아니야. 뇌혈관 어딘가가 막히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야.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 위암 초기 증상이랑 99% 일치해. 난 이제 끝났어. 의사가 스트레스성입니다라고 진단해도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놓친 게 분명해라며 자신의 비관적 논리로 의학적 소견마저 반박하려 듭니다. 창조적인 미래를 그리던 두뇌가 자신의 죽음을 시뮬레이션하는데 불가동되는 셈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ENTP는 평소라면 노인네 같다, 유난 떤다며 비웃었을 행동들에 병적으로 몰입합니다. 하루 종일 손목에 손을 얹고 맥박수를 체크하거나 수십 가지 영양제의 성분을 분석하여 시간 맞춰 챙겨 먹고 체온이 0.1도만 올라도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채 유일하게 내 손안에 있는 내 몸의 데이터라도 완벽하게 통제하여 안심하고 싶은 강박적인 몸부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 건강에 집착할수록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생기를 잃고 시들어갑니다. 몸의 감각 하나하나가 감옥의 창살이 되어 자유로웠던 ENTP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징후 2고장난 타임머신, 후회라는 지옥의 무한 루프, 언제나 다음엔 뭘 할까? 를 외치며 수평선 너머의 미지를 응시하던 미래지향적인 ENTP의 시계가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시침과 분침이 거꾸로 돌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의식을 현재가 아닌 눅눅하고 어두운 과거의 시공간으로 강제 송환시킵니다. 그립 상태에 빠진 ENTP에게 내일이나 비전 같은 단어는 더 이상 아무런 설렘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5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실수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부관참시하는 기이한 자학의식을 시작합니다. 가장 끔찍한 변화는 그들의 대범함이 사라지고 현미경을 댄 듯한 마이크로 디테일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오타 좀 낼 수도 있지. 내용이 중요하잖아. 라며 쿨하게 넘겼을 엑셀 파일의 오타 하나가 지금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실수, 짝사랑하던 사람 앞에서 지었던 어색한 표정, 면접에서 더듬거렸던 기억이 고해상도 VR 영상처럼 눈앞에서 무한 반복 재생됩니다. 난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할까? 난 왜 그때 그 분위기를 못 읽고 나대서 망신을 당했을까? 평소 경멸에 마지 않던 소심하고 뒤끝 있는 모습이 바로 자신이 되어버린 현실. ENTP는 이 낯선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과거의 오점을 찾아내는 탐정 놀이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실수에 대한 반성을 넘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ENTP의 직관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며 만약에라는 질문을 과거로 돌리는 순간 비극은 완성됩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어. 내 촉이 왔었는데 멍청하게 놓쳤어. 그때 그 회사 제안을 수락했어야 했어. 거길 갔으면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의 길을 완벽한 정답으로 미화하고 현재의 자신을 패배자로 규정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이 엎질러지는 순간을 슬로 모션으로 돌려보며 안 엎지를 수 있었는데
라고 비명을 지르는 꼴입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미래는 더 이상 설레는 모험의 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또다시 실수가 반복될 것이 뻔한 피하고 싶은 또 다른 지옥일 뿐입니다. 그렇게 천재는 스스로 날개를 꺾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징후 3극도의 무기력과 동굴 생활, 보수주의자로의 퇴행. 시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ENTP가 선택하는 것은 세상과의 전면전이 아닌 완전한 단절입니다.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이 증상은 소위 이불 밖은 위험의 모드로 발현됩니다. 외부 세계를 탐험하며 에너지를 얻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자 ENTP는 생존을 위해 모든 전력을 차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좁은 방구석으로 퇴각하여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씻지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좀비처럼 시간을 죽이는 일종의 느린 자살에 가까운 자기 방치입니다. 그들의 방은 안식처가 아니라 정체된 공기와 우울이 고여 썩어가는 늪이 됩니다. 이 상태의 ENTP에게 나타나는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새로움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거부 반응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가슴 뛰던 모험의 장은 이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 입히는 소음 가득한 지뢰밭일 뿐입니다. 그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던 사람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퇴행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질색하며 오직 이미 검증된 익숙함 속에 자신을 매장시킵니다.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는 대신 며칠째 똑같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대신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옛날 드라마나 시트콤을 수십 번 돌려보며 멍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말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루틴 속에서 ENTP의 자기 혐오는 정점을 찍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스크롤만 내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었던 고리타분하고 게으르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목격하는 것. 이 끔찍한 인지 부조화야말로 ENTP가 감당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렇게 천재는 좁은 방 안에서 익숙함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3. 회복의 열쇠 타인의 소음을 끄고 차가운 논리의 칼을 들어라. 나락으로 떨어진 ENTP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힘내. 다 잘 될 거야라는 뜨거운 응원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달콤한 힐링 멘트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논리가 증발하고 감정의 찌꺼기만 남은 혼란 속에 있기에 그 어떤 감성적인 위로나 공감도 당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에게 위로는 당신의 무능력을 확인사살하는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컴퓨터가 고쳐지지 않듯 당신의 오작동하는 뇌는 눈물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깊고 끈적한 자기연민의 수렁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아줄은 바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재능이자 무기인 내향사고를 강제로 깨우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팩트는 하나도 없고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눈치와 과거의 후회가 쏟아내는 패배감이 뒤섞여 만들어낸 쓰레기, 데이터와 노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남의 눈치나 보며 오작동하는 기계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감정의 전원을 내리고 이성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망가진 ENTP를 수리하는 유일한 도구는 당신의 부기능인 내향사고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들어 이 엉겨붙은 감정 덩어리들을 무자비하게 해부하고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라는 나약한 질문을 당장 멈추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 감정의 근거는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밖으로 향해 있는 안테나를 접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차가운 내면, 실험실로 돌아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며 가장 ENTP다운 부활의 서막입니다. 스텝 1.
관계의 디톡스 관중 없는 독방으로의 자발적 유배.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의 에너지를 하염없이 빨아먹는 청중과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망가진 당신에게 타인은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의 논리 회로를 지지직거리게 만드는 악성 노이즈이자 잡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광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대 조명을 끄고 분장을 지우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어두운 독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SNS, 단톡방, 커뮤니티의 반응을 새로 고침하는 강박적인 손가락질을 멈추십시오. 화면 속의 좋아요와 댓글은 당신의 자존감이 아니며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는 당신의 인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불안을 먹이 삼아 도파민을 찔끔거리는 슬롯머신일 뿐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쿨한 척, 유쾌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철저히 고독해지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ENTP가 오염된 논리를 재정비하고 진짜 나를 마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연구실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했다면 이제 내면의 소음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망상을 소중한 감정으로 대우하지 말고 냉정하게 검증하고 폐기해야 할 가설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주기능인 직관이 던지는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상상을 부기능인 논리의 칼로 팩트 체크하는 자체 청문회를 여십시오. 직장 상사가 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금지된 해석, FE 망상의 폭주. 저 한숨은 나에 대한 실망이야. 내 아이디어가 쓰레기라서 화가 난 게 분명해. 나는 역시 무능해.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거고 곧 해고당할지도 몰라.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끝났어. 허용된 팩트, TI 논리의 분석. 관찰된 팩트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변수 A, 보고서 퀄리티가 낮음. 변수 B 상사가 어제 과음해서 피곤함. 변수 C 방금 주식이 떨어짐. 변수 D 그냥 습관성 한숨임. 검증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변수 A가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결론 설령 보고서 때문이라 해도 보고서 수정 내 인격의 파탄은 논리적 비약이다.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수정하면 그만이다. 나의 생존과는 무관한 이벤트다. 감정 종료. 자신을 아픈 환자가 아니라 디버깅이 필요한 코드처럼 대하십시오. 나는 왜 슬플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슬픔을 유발한 알고리즘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를 따져 물으십시오. 감정을 0과 1의 데이터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순간 당신을 집어삼키던 거대한 괴물은 힘을 잃고 단순한 오류 코드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당신의 뇌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스텝 2. 지적 탐식 멈춘 뇌에 고품질 연료를 주입하라. 관계를 차단하고 독방에 앉았다면 이제 그 텅 빈 머릿속을 멍하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듯 ENTP의 뇌는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다면 그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좀비 같은 과거의 후회와 자기 비하의 목소리들입니다. 이 끔찍한 유령들이 기어나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압도적인 양의 지적 데이터를 뇌에 강제로 주입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기능인 외향직관은 밥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먹어야 돌아가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극한으로 자극하여 감상이 끼어들 결을조차 없게 만드는 지적 탐식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숏폼, 릴스, 연예 가십 같은 저급한 콘텐츠를 치우십시오. 그런 불량식품들은 당신의 도파민 체계를 망가뜨리고 뇌를 더 멍청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뇌가 비명을 지를 만큼 어렵고 복잡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펴십시오. 양자역학의 난해한 원리, 니체의 심오한 철학, 진화심리학의 냉혹한 알고리즘, 혹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복잡한 코딩 언어 등
당신이 평소에 잘 모르던 낯선 분야일수록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뇌가 그 난해한 논리를 이해하려고 풀가동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복잡한 지식과 씨름하다가 문득 미친, 세상에 이런 원리가 있었네? 라는 지적 유레카가 터지는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뇌세포는 전율하며 다시 짜릿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따위는 줄 수 없는 오직 순수한 삶의 즐거움이 주는 고순도. 도파민이 당신의 죽어있던 직관을 깨우고 우울감을 물리적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났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 무너진 현실을 복구할 차례입니다. 단,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세계 정복 같은 꿈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승리의 경험입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이며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과제를 수행하십시오. 돼지우리처럼 변한 방을 청소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처리하고 뒤죽박죽인 책상에 오와 열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닙니다.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카오스 상태인 당신의 주변 환경을 당신의 강력한 의지로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숭고한 정복 전쟁입니다. 깨끗해진 책상과 뽀송뽀송한 이불을 바라보며 느끼십시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적어도 이 공간, 이 물리적 실체만큼은 내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는 감각. 이 구체적인 효능감이 쌓일 때 당신의 발은 다시 현실의 땅을 단단히 딛게 될 것입니다. 스텝 3. 창조적 파괴. 세상을 뒤집을 빅뱅을 설계하라. 논리적 분석으로 내면의 질서를 잡고 지적 탐식으로 직관의 엔진을 예열했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옥에서 건져 올린 시련과 통찰을 뇌관 삼아 이 지루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ENTP인 당신에게 진정한 회복은 남들처럼 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하며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지루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부활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예리하며 더 위험한 시각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거대한 한방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방구석에서 겪은 그 처절한 우울과 불안, 타인에게 느꼈던 분노조차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심연을 바닥까지 긁어모은 귀중한 빅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날 것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거나 기존에 썩어빠진 시스템을 뒤집을 프로젝트를 기획하십시오. 왜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고통받는가? 에 대한 냉소적이고도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비효율적인 회사 시스템이나 관료주의를 박살낼 새로운 앱이나 발명품을 구상하십시오. 당신을 비웃던 세상을 더 세련된 유머로 비꼬는 블랙 코미디 대본을 쓰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술자리에서의 징징거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세상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비틀어 보여주는 통찰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세상에게 내가 만든 결과물로 한 방 먹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ENTP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우아하며 생산적인 복수입니다. 이제 방구석의 문을 박차고 나와 다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놀이터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구걸하며 춤추는 광대로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경험한 당신은 이제 이 게임의 버그와 규칙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판을 새로 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의 엉뚱한 아이디어가, 당신의 날카로운 비판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바꾼 건 착하고 순종적인 모범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기존 질서에 돌을 던지던 당신 같은 미친 천재들이었습니다. 이 지루하고 정체된 세상은 당신의 그 건방진 에너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저지르십시오. 멋지게 부수고
새롭게 세우십시오. 당신의 쇼타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비참해졌고 왜 세상과 단절된 방구석 폐인이 되어 스스로를 갉아먹었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나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세상과 깊게 연결되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뜨거운 심장을 차가운 가면 뒤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나를 알아줘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세상을 바꾸겠어라고 외치는 혁명가가 공존하고 있었기에 그 낙차만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본성인 그 뻔뻔함과 오만함을 죄라고 생각하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느리고 답답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지루함에 맞서기 위해 당신이 두른 가장 멋지고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당신의 건방짐은 무례함이 아니라 낡은 질서에 도전하는 용기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독방,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무뎌진 당신만의 논리를 다시 날카롭게 벼려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 결론이 섰다면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 확신을 되찾으십시오. 남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는, 오직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자존감이 완성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진부한 과거의 후회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삐딱하고 오만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명석하고 섹시하게 세상을 향해 당신만의 썩소를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질서 정연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루한 세상은 균열을 내고 뒤집어 엎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당신의 그 건방진 천재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십시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당신을 기다리는 무대 위로 보란듯이 복귀하십시오. 가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마침내 열광하게 만드십시오. 쇼타임은 다시 시작됩니다.